예, 안녕하십니까. 그 일요일인데 제가 또 이게 방송을 이렇게 또 이례적으로 또 하게 된 거는 이 언론 보도 중에서 좀 과장 왜곡된 보도가 있어서 이거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또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배드민턴 협회가 잘못한 점이 있겠죠. 예, 뭐 완전 무결한 협회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제대로 그 잘못한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거를 고치도록 제도적으로 이 고치도록 해야지. 이거 과장 왜곡된 그 뉴스로 무조건 배드민턴 협회가 아주 그 무슨 이 우리 엘리트 스포츠의 어떤 그 불법 부당 행정의 뭐 어떤 모델이 되느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이거는 또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이 사태를 몰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항상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 김보름 사태 때도 마찬가지 그런 잘못된 언론의 과장 왜곡 보도로 그 사태가 시작이 된 건가요?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 없는 한 젊은 그 처자를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이 김보름 선수가 그래도 정신력으로 꿋꿋이 버텨서 그렇지 이거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아무튼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언론들이 이 여론에 이 어떤 일부 국민들의 어떤 분노에 편성을 해서 자꾸 그거를 자극하고 분노를 부채질하는 이런 그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그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좀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좀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제가 세 가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논란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언론 보도 중에 배드민턴 협회가 뭐 무려 임원이 40명이다. 회장, 부회장 포함해서 뭐 감사 포함해서 40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뭐 메모드 무슨 임원이 메모드인 그 협회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하는데 또 뭐 기부금은 제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때 기부금 아마 이사들 임원들이 내는 그런 어떤 그 찬조금, 그 기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다 과장 왜곡된 보도입니다. 과장 왜곡된 보도. 일단 이거 기부금이 뭐 제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제가 그 배드민턴 협회 결산서 2023년도 결산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게 그 잘못됐다고 하는 거 제가 이거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2023년도 배드민턴 협회 관련 자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입 세출 대조표 보면 세입 부분에 광고 협찬금이 19억 7,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 광고 협찬금이요. 이게 바로 이제 기부금 성격의 그 광고 협찬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는데요. 자, 광고 협찬금, 동승통상, 성과 보너스, KB금융지주, 국가대표팀 후원금, 동승통상, 국가대표 후원금, 그 다음에 플렉스, 협찬후원금. 이것이 기부금 성격이에요. 기부금. 그래서 총
19억 7,2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무슨 기부금이 제로입니까? 이게 아니죠.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제가 분명히 이거 자료 보여드렸죠.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임원이 40명이라는 거를 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나라 이런 스포츠 가버넌스 상황이라든가 이런 현실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딱 들어보면 무슨 임원이 40명이나 돼. 축구협회도 40명이 안 되는데, 이러고 또 배드민턴 협회를 그냥 또 아주 쉽게 아주 딱 좋은 어떤 자극적 뉴스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에 배드민턴 협회 임원 현황 쭉 조직도를 보여드리는데, 이사회 멤버가 얼마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사회에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대로 이사회 역할을 하고, 회장의 어떤 독단적인 운영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축구협회 방송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듯이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사회가 10명이면은 그게 올바르고 좋은 거고, 이사회가 40명이면은 무조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상당히 많이 지금 이러한 가짜뉴스 보도에, 과장 왜곡 보도에 지금 막 흥분해서 하시는 분들, 이거 좀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40명이냐 30명이냐 10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사회에 그러니까 각계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축구협회가 이사회가 40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20몇 명인가 30명인데, 그러면 그 이사회가 제대로 배드민턴 협회보다 잘 굴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 보면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6명, 그 다음에 나머지 이사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확인을 했어요. 일단 배드민턴 협회 임원들, 이사들은 정관상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보수 받지 않고요.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 6명 중에 각각 생활체육, 전문체육, 그 다음에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이 저렇게 지금 6명이 되는 겁니다. 네. 부회장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 전문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사들 중에 쭉 면면을 보면 거의 다 지역체육회, 그 다음에 지역 배드민턴 협회 임원, 그 다음에 실업팀 감독들이 다수입니다. 즉, 실제 경기인들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지역체육회, 지역 배드민턴 협회, 그 다음에 실업팀 감독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이거 오히려 이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스포츠 거버넌스 법리상 이게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나머지는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조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의무위원회 위원장, 의료인도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배드민턴 협회의 이러한 구성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네,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이들이 정말 이사로서의 어떤 그런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서 그 이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40명의 구성이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오히려 양궁협회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보니까 양궁협회 이사회는 경기인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점에서는 오히려 양궁협회보다도 더 낫다고 봐요. 저는 일단 외형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임원이 40명이냐 30명이냐 10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느냐. 그러니까 임원 40명이 문제다라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40명이 돼서 그것이 실제로 이사회를 운영하거나 어떤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 사정을 들어서 비난을 하더라도 해야지, 단순히 그냥 뭐 이사 40명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 태도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느냐. 그 보도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뭐 배드민턴 협회가 무슨 국가대표 운영 지침 규정을 개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협회나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를 하면,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뭐 일정 기간 제외를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안세형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또 보도가 있었어요. 나는 이 보도를 보고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을, 이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보도를 봤어요. 구체적인 정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 개정을 안세형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만한 어떤 구체적 정황 제시도 없어요. 그냥 막연한 추측이에요. 그냥 막연한 추측. 아무런 정황도 없어요. 아무런 정황도. 특히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런 안 선수급 되는 국가대표 선수는 오히려 협회에 대해서 갑이에요, 갑.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협회, 다른 종목에서 안 선수급 되는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서는 협회나 지도자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난 사태를 보세요. 이 정도로 이렇게 이러한 상황인데 협회가 뭐 지도자의 어떤 뭐 지시를 안 선수가 따르지 않는다고 국가대표 제의를 했다? 그때 완전히 그러면 협회는 뭐 완전히 아장갈 텐데, 현실에서는 안 선수급 되는 이 선수에 대해서는 협회나 지도자가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이 관련된 사태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 선수를 겨냥을 해서 개정을 한 것이다? 구체적인 조항도 없이.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이렇게 과장 왜곡 보도를 해도 됩니까? 오히려 이 규정의 문제점은 오히려 안 선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선수급이 안 되는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이 오히려 이 규정의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법리적으로 이 규정은 문제가 있어요. 왜? 원래 이런 징계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하는 것인데 이 규정에 의하면 경기력 향상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선수에게 어떤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지,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을 해야지 이 규정이 안 선수를 겨냥을 해서 한 것이다, 이런 과장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참. 또 그러니까 이러한 보도에 또 사람들 또 그냥 또 막 아유,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것도 난 또 참 우스워서 이런 보도가 있어요. 또 뭐 배드민턴 협회 포함해서 우리나라 엘ite 스포츠 협회 이렇게 쭉 뭐 보니까 의무위원회라고 하는 뭐 이사회나 어떤 협회의 어떤 그런 잠 조직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구성이 되지 않은 이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수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 왜곡 보도입니다. 각 협회에 있는 의무위원회는 치료기관이 아니에요. 치료기관이 아니고 하는 역할은 이러한 도핑 방지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의료적 측면에서 이사회나 협회를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위원회 말 그대로 자문기관이지 진천 선수촌에도 지정병원이 있고 각 협회에도 지정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정병원이 선수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선수들 중에는 그 지정병원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 다녔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오히려 병원을 다녀요. 이 의무위원회가 이왕이면 제대로 다 구성이 되고 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구성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선수들이 부상당했는데 제대로 치료 못 받는다?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스포츠 현실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이런 엘리트 스포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지금 이런 언론 보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과장되고 왜곡된 오히려 이런 보도 때문에 지금 이 제대로 배드민턴 협회 포함을 해서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 개혁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뭐 이사들이 40명이나 되는데 뭐 기부금 제로다? 이사들이 돈 내는 게 이사입니까? 오히려 돈을 내고 이사를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돈으로 또 이사직을 또 샀다고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또. 이사 역할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일요일이지만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방송을 또 했습니다.